결국 사만전자가 현실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가까스로 턱걸이 상승을 했지만 대장주 삼성전자가 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락세가 끝났다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우리 시장의 미래를 둘러싼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김대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는 여전했죠? 네, 맞습니다. 외국인 홀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2,7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과 개인의 순매수세에 코스피는 간신히 0.07% 오르며 장을 마쳤지만 사흘째 2,400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여전히 2,000조 원을 밑도는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700선을 회복하지 못했고 외국인은 개인과 함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자금 이탈 문제가 심각한데요. 블랙먼데이가 나타난 지난 8월부터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17조 4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단순히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보기엔 외국인들 매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 기자, 오늘 외국계 투자자들을 만났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던가요? 네, 오늘 제가 하나다선운용과 JP모간이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애널리스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만큼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는 설명인데요. 조던 스튜어트 JP모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미국 기업들을 지지하는 기조 속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자극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외에도 JP모간은 한국 증시와 글로벌 GDP 성장률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글로벌 GDP 성장률이 2에서 3% 혹은 2.5에서 3.5%였을 때 한국 증시도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지금처럼 성장 속도가 둔화할 때는 한국 증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결국 사만전자로 내려앉았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데 외국인들은 오늘도 삼성전자를 팔았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4,77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이달 외국인 순매도 2위인 삼성 SDI와는 금액이 10배 차이가 나고요. 외국인은 8월 중순부터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데 매도 강도가 좀처럼 약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약 2조 7,700억 원을 순매도해서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팔아치운 금액과 맞먹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이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와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서 외국인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연내 엔비디아의 HBM3 8단 제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지만 시장에선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만전자가 된 이 삼성전자를 둘러싼 악재가 또 있습니다. 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물량 공세로 D램 업황이 빠르게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주 DDR4 현물 거래 가격은 1.84달러로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2달러 선에 근접하며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재차 내림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트렌드포스는 내년 D램 가격 전망치를 5에서 10% 하락으로 제시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예상보다 이른 겨울이 찾아온 셈입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주요 공급사들이 D램보다는 HBM의 생산 역량을 집중하며 D램 가격은 견조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글로벌 IT 기기 출하량이 적은 데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도 한풀 꺾이면서 이 같은 전망은 무색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HBM에 대한 별다른 소식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D램 업황 둔화에까지 직면하게 된 겁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물량 공세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반도체 경쟁이 본격화된 이후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투입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D램 업체인 창신반도체의 월 평균 D램 생산량은 현재 17만 장 수준인데 내년에는 이보다 40% 이상 늘어난 25만 장에 달할 거란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창신반도체의 글로벌 D램 생산량 점유율은 약 16%로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을 바짝 뒤쫓게 됩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국 메모리 업체의 공급량 증가가 실적에 영향을 줬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메모리 가격이 내년 2분기는 돼야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을 제외한 주요 공급사들이 보수적인 D램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제한적이겠지만 모바일 제조기업들의 재고 추세가 확인된 뒤에야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네, 그런데 김 기자가 만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이 한국 반도체의 미래는 조금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던가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당장 여러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쉽게 복사하거나 대체하기 어려운 AI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여기서 잡음은 HBM 기술력이나 미국 반도체법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석할 수 있겠죠. 캐리 크레이그 JP모건 글로벌마켓 전략가는 한국과 대만이 AI라는 장기적인 테마의 수혜국이 될 수 있다며 AI 기술에 따른 경제 생산성 개선 효과도 반영될 거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특히 JP모건은 AI가 글로벌 시장의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앞선 미국의 대형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높은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대현 기자였습니다.